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는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죠? 네, 내일 출근하니까 오늘은 월요일이 맞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뭔가 맨날 날씨 이야기하나? 근데 오늘은 특히 더 좋다고 뭔가 느껴졌어요. 요즘 굉장히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습도가 굉장히 낮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더운 날씨?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도서관에 책을 빌리려고 막 걸어서 갔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쉬는 날인 거예요. 저는 도서관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조금 단축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 정기 휴일은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정기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 길로 약간 산책로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걷기나 하자 싶어서 산책로를 걷는데 그때가 1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높이 떠 있는 시간인데 숲을 걷다 보니까 그 길에 그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일부러 되게 멋있게 화면 찍은 것처럼 그 동글동글한 모양도 있고 나뭇잎에 따라서 모양도 되게 다양한데 그게 바닥에서 그림자랑 빛이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약간 이제 해 질 무렵에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좀 높은 지대를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뭐 영도랑 부산항이랑 보이는데 색이 너무 고와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제가 자꾸 길에서 멈춰서 멍을 때리니까 걸으시던 분들이 자꾸 제 시선을 따라서 얜 뭔데 이렇게 서서 이걸 보고 있나 이러면서 그 낮에 공원에서도 산책로에서도 그랬고 저녁에 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강아지나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런 풍경은 제가 어릴 때는 상상 못했던 풍경인데 좀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게 변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개들도 진짜 다양하고 다양한 종도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개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낯선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느낌? 그런 것도 들고 그래서 반가워요. 길에서 개들을 만나면. 원래는 그렇게 동물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닌데 주변의 친구들이 그 반려견이랑 같이 살기도 하고 그걸 지켜보기도 하니까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예뻐지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만간의 노래에서 생각나요라는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불렀는데 이거는 옛날에 친구가 이제 어떤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고 상상하며 썼다고 해요. 뭐 어릴 때는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좀 방치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를 한번 써봤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걸 붙였는데 마침 저는 이제 시련의 아픔을 한창 겪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 가사가 너무나 딱 들어맞더라고요. 저의 그 시련의 감정과.
그렇게 만들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 노래를 조만간의 노래에서 불러보았습니다. 어쨌든 낭독은 진짜 제가 바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필사를 해둔 책도 있고 안 해둔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둔 책들 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쭉 펼쳐다 보면은 이제 접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줄 꺼놓은 페이지도 있는데, 오늘은 그 소설가 위화 작가님의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 그 위화 작가님의 여러 강연들을 묶은 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을 읽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윤리적인 글을 좋아하고 그런 글에 반응하고 그런 글을 많이 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다채롭고 뭐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미 인생의 중반 이상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이 든다는 게 편하네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건 마음 편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 책방 라디오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쨌든 낭독, 위화 작가님의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그 작가님이 어딘가에서 학교 입학식 같은 데서 진리에 대한 추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말이 좋았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사연이 조금 나와 있어요. 아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연인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82페이지입니다. 당시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집에서 함께 장이모 감독의 영화 진링의 13소녀를 보고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에서 기녀가 여학생을 대신해 죽음을 맞는 대목에 대해 우리는 큰 반감을 느꼈습니다. 기녀의 생명이 여학생의 생명보다 미천하단 말인가요? 당시 제 아들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아이의 성장을 부모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버트런트 러셀이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100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의 일생과 인생의 깨달음에 대해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하자 러셀은 2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도덕에 관한 것이었지요. 지혜에 관하여 러셀은 어떤 사물을 연구하든 간에 혹은 어떤 관점에 관해 사유하든 간에 사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사실이 실증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믿고 싶은 것, 남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오로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만을 따져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아들은 장이모가 이미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도 성공하게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확실히 누구나 성공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선생님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진리는 유명 인사들의 명언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존재이고 어디엔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찾아야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찾지 않으면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등대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항로를 안내하는 관제탑 같다고도 할 수 있지요.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상 같은 것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다의 암초나 공중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단순한 존재입니다. 나서서 찾기만 하면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강연한 내용이지? 앞에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쭉 연결되다가 제가 제일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 읽었거든요. 앞에도 본인이 썼던 책들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 허상관 매열기, 그런 소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 소름! 방금 펼쳤는데 우한에서 한 강의였어요. 와, 2017년 4월 19일에 우한에서 한 강연을 풀어놓은 장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말 것. 오, 깜짝 놀랐네요. 별건 아닌데 분명히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시절에는 우한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뭔가 절대 잊지 못할 어떤 지명이 되어가지고 딱 펼쳐서 우한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우왕. 네, 그렇다고요. 진리. 확실히 그냥 진리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낯간지럽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뭔가 내가 시선을 두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은 파동으로 없을 것들이 시선을 주고 의미화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네요. 진리도 찾는 이에게는 보인대요. 과연 그럴까요? 조만간의 노래. 생각나요. 조심조심 만져주고 예뻐하던 그 손길, 틈날 때마다 안아주던 그 품 아직도 생각나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무슨 걱정 있으신가요? 오늘따라 찌푸려진 얼굴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안하게만 느껴져요. 이젠 내가 미운가요? 더 이상 예쁘지 않은가요? 오늘따라 더 생각나요. 나를 쓰다듬던 손길, 오늘따라 더 생각나요. 따스하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더 생각나요. 나를 쓰다듬던 손길, 오늘따라 더 생각나요. 따스하던 그 목소리,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저녁에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아노를 너무 많이 쳤나? 어떤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거의 한 3시간을 쳤는데 그래도 단 한 번의 미스도 없이 마무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부드럽게 감정을 뭐 넣고 뭐 흐름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틀리지 않고 치는 것까지 가는 것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을 그까지 가는 것도 못했어요.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무튼 밤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아이 맞다 이거 라디오 해야지.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또 줄줄이 있긴 있는데 라디오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하루를 정리해보고 이제 낭독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니까 다시 뭔가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 제가 라디오 하고 싶다고 할 때 생활 중심 잡기 방송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별건 아닌데 그냥 어떤 의식처럼 하는 것만으로도 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으니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뭐 장마 온다는 얘기 있던데요. 수요일부터 계속 비 소식 이렇게 날씨 지키던데. 네, 아무튼 또 어떤 하루를 여러분들은 보내셨을까요? 또 자기 자리에서 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혹은 뭐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해 보자고 인사하는 것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내 인생의 어떤 문장, 단어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그런 인생의 문장이 있다면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포인트가 시작해보자에 있지 않고 다시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뭔가 다시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그 말을 만나고부터 삶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내 책방 라디오의 마지막 인사는 언제나 똑같죠? 네, 그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다시 시작해봐요.